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CBS 이정주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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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주목할 뉴스. 네, 속 터지는 방역 패스. 네, 방역 패스 의무화 첫날 패스 자체가 먹통이었어요. 네, 이른바 방역 패스라고 하죠.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야만 식당과 카페 등에 일행과 동반이 가능한데요. 네. 수도권은 총 6명 최대, 미접종자 1명 포함해서 5명이 이제 들어갈 수 있는데 어제부터 첫날에 그 사업자들에게 이걸 지키지 않은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원래는. 예. 근데 시행 첫날에 어제 이 백신 접종을 증명하는 어플 쿠브라고 부르는데 이 전자 예방 접종 증명서를 대체로 활용하거든요. 네. 이 어플이 접속 장애로 여기저기서 혼란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식당 들어갈 때 이걸 이제 확인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어플이 찍히지 않으면서 뭐 길을 엄청나게 오래 서야 됐고 그런 상황들이 어제 발생했었죠. 그렇죠. 오전 11시 45분쯤부터 오류가 발생했는데요. 예. 점심시간에 많은 직장인들이 불편을 겪었고 저도 어제 그 5명 정도 일행과 점심 오찬 약속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참 대기한 끝에 결국은 그 병원에서 보내준 문자로 증명을 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질병관리청은 혼란이 이제 지속되니까 어젯밤 8시쯤에 어제 하루 동안은 방역 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뒷북 대응 문자를 보냈습니다. 밤 8시에 보냈어요? 네. 예. 어제 밤에도 이 어플이 접속장애 계속 지속돼서 그 시민들이 이제 불편을 제기하자 어제 하루 동안은 과태료 처분이 없는 걸로 하자.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지금 제가 방금 전에 이제 그 쿠브 들어갔을 때 지금은 이제 그 오류 없이 잘 들어가지더라고요. 예, 오늘은 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어제 특단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시사를 했습니다. 예,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특별 간담회를 했는데요. 3차 접종 속도를 좀 높이고 예. 병상 확보 등 의료 대응 역량을 확충하기 위해서 12월 한 달간 거리 두기를 강화할 방안을 시사했습니다. 그리고 유은혜 교육부 장관도 내년 2월부터죠. 청소년 방역 패스 정부가 당초 이 방침을 발표했었는데 학부모들 사이에서 거센 반발이 일자 이 또한 시기 또는 어떤 범위에 대해서 일부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여지를 남겼거든요. 네. 김준일 대표, 예. 명색이 우리가 IT 뭐 강국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체면을 많이 구겼습니다. 일단 뭐 IT 강국이 아닌 거는 지난번에 백신 예약할 때 한번 먹통되면서 앱이 뭐 이제 질병청에서도 뭐 이제 방역당국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라는 게 있는데 지금 말이 좀 서로 대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역당국에서는 KTDS 클라우드 센터가 문제다. 한마디로 서버가 문제다라는 건데 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KT는 아니다. 서버 다 늘려놨다. 우리 쪽에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지금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근데 KT 말도 솔직히 잘 못 믿겠습니다. 하도 사고를 많이 친 전력이 있어서 그래서 좀 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QR 코드 같은 경우에는 쿠브 앱에 연동된 QR 코드는 작동이 안 되고 다만 단순 전자출입 명부용 QR코드는 다 작동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확실히 저 앱에는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는 이제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 가뜩이나 신뢰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렇게 문제가 된 거는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내나 해외나 좀 여러 데이터가 나오면서 좀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일단은 24.4%가 무증상이다. 무증상이 좀 더 높아요. 기존의 델타 변이보다 더 높고요. 잠복기죠. 평균 세대기도 2.81에서 3.41인데 델타 변이는 2.91에서 6.31이거든요. 더 짧게 금방금방 전파가 된다라는 게 이제 데이터로 좀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전파력만 센 게 아니라 무증상 그리고 잠복기가 또 이제 변수가 되겠군요. 예. 그러니까 잘 금방금방 이제 감염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영국은 지금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비상 사태를 지난 일요일 날 발표를 했고요. 예. 월요일 날 어제죠. 어제는 지금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한 명 사망했다. 이거 지금 그렇게 우습게 볼 일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백신이 지금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2차 접종, 화이자 2차 접종만 했을 때는 남아공의 아프리카 보건연구소가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은 예방 효과가
오미크론 예방 효과가 23%다. 그러니까 부스터샷을 그럼 맞아야 된다라는 그렇죠. 얘기인 거죠. 부스터샷을 맞으면은 중화 능력이 100배 증가했다라는 이스라엘 중앙 바이러스 연구소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2번 지금 맞은 거로는 안 되고 부스터샷이 거의 필수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정주 기자. 네. 이 방역 패스의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사람들 사이에서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용자는 적발 과태료가 10만 원이거든요. 예. 근데 사업주에게는 1차 150만 원, 2차 300만 원, 그리고 영업 정지가 이제 같이 포함이 돼요. 이 부분이 어차피 확진자가 나오면 사업주는 어차피 그 확진자 나오는 순간에 이제 소독하고 폐쇄를 해야 되는데 장사를 접어야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사업주에게 페널티가 너무 심하게 형성이 됐다. 이렇게 또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그런 반발이 나오고 있어요. 네. 예, 이 얘기는 넘어가고 두 번째 살펴볼 뉴스. 네,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배우자죠. 네. 김건희 씨 허위 경력 논란이 또 커지고 있습니다. 네. 어제 YTN 인터뷰에서 이제 지난번에 김건희 씨가 대학에 제출했던 교수 임용 지원서에 허위 경력 그리고 가짜 수상 기록을 제출한 사실이 어제 보도가 됐더라고요. 네, 이게 단독 인터뷰가 보도됐는데요. 예. 이 기사는 첫 번째는 YTN에서 두 가지로 허위 경력과 가짜 수상 기록 예. 이 두 가지를 먼저 취재를 했었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김 씨에 대해서 해명을 듣는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내용은 김건희 씨가 지난 2007년 수원여자대학교 교수 임용 지원서에 허위 경력과 가짜 수상 기록을 이제 넣었었다 이 말인데요. 예. 그 당시에는 이제 개명 전인 김건희 씨의 개명 전 김명신 씨 이름이 이렇게 지원했었어요. 허위 경력이라는 게 어떤 경력을 거기 넣었다는 겁니까? 당시 경력에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팀 기획이사로 재직했다. 예. 2002년부터 3년간 이렇게 이제 넣었었는데 네. 게임산업협회가 2004년 6월에 설립이 돼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김명신 씨 당시에 재직했다는 기간 이후에 이제 업체가 설립됐다. 그러니까 설립되기도 전에 여기서 근무했다라는 기록을 제출을 했다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 부분이고 그리고 수상 기록은 2004년 8월에 서울 국제 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네. 여기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기재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도 이제 이름이 김명신 씨로 출품을 했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찾아봤는데 응모된 출품작 자체가 없어요. 네, 이에 대해서 이제 YTN이 답변을 듣기 위해서 김건희 씨를 이제 답변을 직접 이제 접촉을 해서 들었는데 김건희 씨는 허위 경력에 대해서 믿거나 말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 기억이 안 난다. 예, 네, 이렇게 말을 했고 가짜 수상 기록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그 대상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어요. 돋보이려고 했다. 나의 욕심이었다. 그것도 죄라면 죄인데 좀 돋보이려고 한 거다. 라고 이 정도로 답을 했습니까? 답을 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계속 김건희 씨에 대해서 좀 뭔가 직접 해명해야 된다 뭐 이렇게 밝혔었잖아요. 예, 추미애 전 장관이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후보와 좀 악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페이스북에 계속 이걸 올리는데 이제 줄리 찾기 뭐 이런 식으로 용어를 올려가지고 어제는 이제 페이스북에 공적 검증의 무대는 거짓으로 설 수 없다 이렇게 민주주의 제도 허점을 이용해서 공적 권력을 노리면 그 무대에 스스로 걸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검증을 하는 거다 나는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했죠. 김준일 대표, 예. 이런 어떤 위조됐다라는 게 좀 YTN 보도로 확인이 된 건데 여기 정치적 파장이 좀 앞으로 더 커지겠죠? 그렇죠.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이제 여러 뭐 입시 비리라든지 이런 거 하면서 위조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사회적인 책임을 묻고 특히 이제 배우자의 뭐 사모펀드와 뭐 그런 거에 대해서도 배우자는 같이 공직자가 책임져야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다 위조가 됐다라고 한다라면은 이거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는 어떻게 입장을 낼 것인가가 이제 귀추가 주목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권 인사들이 이제 김건희 씨 검증론을 굉장히 얘기를 하는데 이제 어디까지 검증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견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를테면 추미애 전 장관, 뭐 이를테면은 손혜원 전 의원 이런 분들이 주로
공적인 검증을 얘기를 하면서 사적인 외모 이런 것들을 페이스북에 올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메시지의 일관성이라는 게 이게 뭐 검증을 공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아무리 내도 사진 그렇게 올려버리면은 이거는 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개인의 사생활을 이를테면 성형을 했네 안 했네 이런 거에 초점이 맞춰지게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권 차원에서 좀 관리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여권에서도 이를테면 하원기 민주당 청년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뭐 이를테면 그 추 장관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이건 사과해야 된다 할 정도로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의혹 검증을 하려고 하면은 좀 정돈된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메시지가 일관되지 않고 뭐 누구는 공적인 영역만 하자고 하고 또 누구는 여기 어떤 사생활에 대한 얘기까지 같이 하고 이게 얽히면서 지금 명확한 메시지 조율이 안 되고 있다 이 말이군요. 예. 이 얘기는 잠시 후에 우리 국민의힘 권성동 사무총장이 오늘 일부 인터뷰에 나옵니다. 김건희 씨, 배우자 김건희 씨 관련된 의혹도 오늘 같이 좀 물어보겠고요. 뉴스연구소 마지막 주목한 뉴스로 넘어가시죠. 네, 등판의 세월. 등판의 세월. 네, 그 여당에서 친노 좌장이라 불리죠. 예.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 이제 본격 등판을 했어요. 인터뷰를 좀 게시를 했더라고요. 네, 두 분 다 이제 각각 그 따로 라디오 인터뷰 그리고 페이스북 이런 데로 이제 지금 본격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어제 이해찬 전 대표는 라디오에 나와서 좀 더 선명한 메시지를 날렸는데 대선이 90일밖에 남지 않았다. 지금부터는 우리 진영 사람들이 전면적으로 나서야 될 시간. 그러니까 총공세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여권에서 선포를 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런가 하면 야권에서도 어떤 또 결집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보이고 있어요. 김한길 전 그 민주당 대표가 어제 뭐 외곽 조직으로 합류했다고요. 네, 그 윤 후보의 직속 조직인 새시대 준비위원회라고 이 부분은 윤 후보도 직접 실사구시, 실용주의, 진보나 보수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천명한 조직이거든요. 한마디로 나중에 향후 그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에도 정계 개편까지 노릴 수 있다. 뭐 이런 포석으로 좀 읽힙니다. 김준일 대표. 예. 일단 민주당부터 좀 살펴보면 유시민, 뭐 이해찬 대표까지 등판을 했습니다. 이게 호재가 될까요? 아니면 또 어떤 또 악몽이 소환되는 걸까요? 일단 뭐 악몽까지는 뭐 많이 나간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 제가 지난주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슈퍼맨 대 어벤져스다. 그래서 뭐 이재명만 보이고 저쪽은 이제 반대쪽은 팀이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뭐 슈퍼맨도 힘들거든요. 계속 일하다 보면은. 그래서 옆에서 이제 받쳐줄 사람이 좀 중량감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여권 내에서 계속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이해찬, 유시민이죠. 다만 이제 이분들이 중도 확장성이라는 게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 뭐 이해찬 훌륭한 분이시지만은 민주당 지지자들은 좋아하지만은 반대 진영이나 중도에서도 별로 마뜩치 않아 하거든요. 유시민 전 이사장도 조국 사태 이후로 사실은 굉장히 중도 확장성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여론이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 자기 집토끼 잡겠다. 역할 분담론으로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 후보는 연일 이렇게 우호적인 얘기 하잖아요. 중도나 보수 측에. 그거는 이재명 후보가 맞고 집안 단속하고 이를테면 우리가 저쪽에 정권 내주면 되겠습니까라는 단도리는 이쪽에서 하는 거. 이렇게 역할 분담론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그렇고 국민의힘 상황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이정주 기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결국은 어제까지 선대위 잡음이 조금 이어졌어요. 아직 선대위 전체 출범한 다음에 계속 추가 인선을 하고 있는데 박덕흠 의원하고 전봉민 의원 이분들이 이제 선대위에 포함됐다가 빠지고 그러니까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는 선대위에 합류했다라는 보도가 나오자마자 거의 1시간 만에 다시 철회가 된 걸로 그렇죠. 40분 만에. 보도가 현재 됐고. 무소속이에요. 이분은. 전봉민 의원 같은 경우는 어제 최고위에서 어떤 그 당 조직위원장 복권이 철회가 그렇죠. 됐었죠. 이분은 이제 복당은 했는데 조직위원장 때 거기서 좀 부결했다. 이렇게 하면서 약간 좀 막판 잡음이 있긴 한데 내부에서는 이제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결국은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이 부분도 우리 일부 권성동 사무총장 인터뷰에서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뉴스연구소 이정주 기자, 김준일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